식물 공방 서서히를 운영 중인 대표 한진아입니다. 서서히라는 이름은 식물을 서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서서히 식물들과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에요.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식물을 접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반려동물만 우리 삶에 같이 사는 존재로 인식이 되다가 요즘은 반려식물로 식물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식물은 키우고 싶고 집에 들이고 싶은데 어디서 사면 좋을지, 그리고 나는 식물을 키우는데 재주가 없는 것 같아, 또는 뭐 똥손이야 하면서 이제 식물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, 식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블로그나 카페에서 얻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가드닝 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. 키트 안에는 식물을 포함한 토분, 흙, 그리고 마사토, 그리고 그런 가드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 만큼만 들어있어요. 식물 하나 분갈이 해보자고 뭐 이런 토분이랑 흙이랑 돌이며 이런 가드닝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사기에는 너무 다 대용량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드닝을 한 다음에 보관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키트 안에는 식물을 분갈이 하는데 필요한 만큼 그런 소량의 양만 들어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면서 순서에 맞게 따라해 보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홈 가드닝을 하실 수 있고, 가드닝을 넘어서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까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식물을 처음 접하거나 키우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. 그 식물은 바로 이 몬스테라인데요. 이 몬스테라는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함께 선정한 가을 식물이기도 합니다. 몬스테라는 여기 수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비대한 식물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르고요. 그래서 1년에 한 번 새로운 큰 분으로 옮겨주는 분갈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. 몬스테라의 짧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오늘 수업에서 다룰 몬스테라는 잎에 구멍이나 찢어져 있는 잎이 없지만 키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잎에 구멍이 날 수 있고 찢어질 수 있어요. 이 특징은 이 친구가 온 지역에 대한 것 때문인데,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비 오는 날 우리 현수막 같은 것들 생각해보면 구멍이 나져 있지 않으면 찢어지고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잎에 구멍을 내고 잎을 찢는 듯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잎에 구멍이 남으로써 그 열대우리인 큰 나무들 아래서 빛을 받을 때 아래쪽에 있는 잎들까지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친구들의 특성입니다. 키트를 받으시면 이렇게 식물과 토분, 그리고 받침,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물구멍 막인데 코이어 테이프라고 해요. 이제 요거는 코코넛 껍질을 말린 자연적인 소재인데 보통은 플라스틱 망으로 된 걸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식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다 자연적인 것들이었으면 해서 코이어 테이프를 쓰고 있어요. 그래서 밑에 화분 밑에 보시면 이렇게 물구멍이 나져 있어요. 우리가 물을 주고 나면은 물 빠짐이 원활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요. 이 물구멍을 이 코이어 테이프로 막아주실게요. 막으면 이렇게 막으실 수 있고, 그 다음 이거는 마사라고 하는 건데요. 마사는 씻어진 게 있고 씻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. 근데 씻어지지 않은 걸 사면 고운 모래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모래들이 흙 속으로 들어가면 흙이 진흙화되기도 하고 흙이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꼭 씻은 마사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. 마사토는 화분에 한 요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넣은 마사토는 식물의 이런 배수층 역할을 해줘요. 물 빠짐이 원활하게 해주고 식물체가 잘 지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이제 식물을 포트 안에 넣어 볼 건데요. 플라스틱 포트에 있는 식물을 잘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.
마사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식물과 이 포트가 분리가 되거든요. 이렇게 아랫부분을 잡고 끌어올리면 이렇게 분리가 잘 됩니다. 식물의 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네, 윗부분에 있는 지저분한 흙은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아랫부분 뿌리를 잘 살펴주시는 게 중요한데, 뿌리가 간혹 이렇게 말려있거나 아니면 썩어있는 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려있는 뿌리는 이렇게 잘 풀어서, 그리고 혹시 상한 뿌리가 있진 않나 아니면 이물질이 있진 않나 잘 살펴봐 주시고, 이렇게 길게 나온 뿌리는 아랫부분을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. 이제 이 식물을 포트 안에 넣고 위치를 잡아 볼 건데요. 식물도 잎에 얼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. 앞을 보는 얼굴이 있고 뒷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기에 얘는 얼굴이 이게 앞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자리를 잡아 주신 다음에, 이런 아무런 접시든 상관없고 좀 크기가 되는 이런 화분 받침도 상관없습니다. 이런 곳에다가 흙이 6에서 7 정도, 그리고 이 마사가 3 정도 되도록 같이 섞어주세요. 손으로 하셔도 괜찮고, 집에 수저나 이런 삽이 있다면 도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. 이제 이 잘 섞어진 흙을 이 화분 안에다가 잘 넣어줄 건데요. 한쪽으로만, 한 방향으로만 계속 넣기보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방으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넣으시면서 중간중간 탁탁 쳐주시는 게 중요한데요. 이렇게 치는 이유는 이렇게 화분 안속으로 흙이 빈 공간 없이 고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에요. 집에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뾰족한 것들이 있다면 가생이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흙을 이렇게 사방으로 돌려가면서 넣으시다가 화분에 한 요만큼, 턱으로 보여지는 요만큼 부분을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. 3에서 5cm 정도가 되는데, 물그릇이라고 해서 물을 줬을 때 흙이 넘치지 않도록 이 정도는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 마사를 이제 마감석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 넣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. 만약에 넣게 되면 있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일단 미적으로 예쁠 수 있고요. 그리고 물을 줄 때 흙이 넘치지 않아서 지저분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 근데 단점으로는 식물을 키울 때 흙이 얼마나 말랐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키우는 게 중요한데, 이 마사가 올라가면은 공기가 순환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, 그리고 흙이 얼마나 말랐는지 육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권해드리진 않지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식물을 다 심으셨다면 돌려보면서 식물체가 기울어지지는 않았는지, 어디 상한 데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. 식물을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다 옮겨 심은 다음에는 바로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물을 줌으로써 원래 식물체에 묻어있던 흙과 그리고 새롭게 넣은 흙이 만나면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, 아직은 식물 몸체에 원래 있던 흙과 새로운 흙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당연하고, 식물한테 물을 줌으로써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 나갈 건데요. 만약에 이 영상을 저녁 시간대 보셨으면 다음날 아침에 물을 주시는 게 좋고, 영상을 낮에 보셨다면 지금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식물도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흙 속이 항상 젖어있는 과습의 상태를 좋아하지 않아요. 식물의 뿌리는 젖었다가 말랐다가 하면서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과습이 된다면
흙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뿌리가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우리 사람도 주변에 항상 먹을 게 풍족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성인병이 오는 것처럼 이 식물들도 흙이 젖었다가 말랐다가 하면서 뿌리 활동을 하는데, 뿌리가 항상 젖어 있으면 뿌리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끌어올려서 줄기와 잎으로 보내져야 하는 양분이 고루 퍼지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. 보통의 경우는 식물한테 물을 너무 안 줘서 죽이는 경우보다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과습의 상태로 떠나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럼 이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면 제일 좋을까요? 식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바람이 좀 잘 통하는 곳, 그리고 직사광보다는 커튼 사이로 스미는 빛이 들어오는 곳, 그리고 또 온습도가 중요한데요.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고 그리고 적당한 습도가 있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. 식물들마다 물을 좋아하는지, 그리고 직사광을 좋아하는지, 방그늘에 있는 걸 좋아하는지, 이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고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물을 주고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우선은 겉흙이 고슬고슬하게 마른 다음에 손가락 이 1마디 정도만큼만 흙 속으로 넣어봐 주세요. 그 다음에 손끝에 묻어나는 흙이 조금 촉촉하면은 지금 이 식물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고, 조금 가벼운 흙이 묻어난다 또는 묻어나지 않았다 이럴 때 이 친구가 물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 식물에게 물을 주실 때는 조금씩 천천히 주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이렇게 받침에 놓고 주는 경우에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충분히 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가급적이시면은 싱크대나 화장실로 옮겨가서 이 물구멍으로 한 2번 정도 충분히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을 주신 날은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문을 열어주시는 게 좋고, 그리고 잎이 넓기 때문에 먼지가 잘 쌓일 수 있어요. 식물들은 잎 뒷면,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은 기공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잎 앞뒷면을 마른 수건이나 물수건으로 잘 닦아주시면 좋고, 잎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스프레이를 해주시는 것도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. 몬스테라는 흙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흙에서도 이렇게 물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흙에서 키우시다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나는 이런 스타일은 조금 지루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이렇게 물로 옮겨서 수경 재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. 식물들을 연출하고 다른 식물들과 같이 놓으실 때는 조금 리듬감을 주시는 게 좋아요. 키가 큰 거는 조금 더 올려주고 낮은 거는 조금 더 아래 내려줌으로써 조금 리듬감이 느껴지는 연출법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깔려져 있는 이런 패브릭처럼 어떤 색이든 상관없으니 패브릭과 연출하시는 것도 좋고, 집에 포스터가 있다면 포스터와 함께 연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식물 연출하는 방법들 중에 포스터랑 함께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 포스터는 저희 서서히 샵에서도 모두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고요. 다양한 소품들과 함께 연출해 보시면 더 재미있는 식물 생활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이 수업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리뷰를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, 제가 답글도 예쁘게 남겨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우리는 다른 클래스에서 만나요.